여러분은 어떤 치과를 찾으십니까? 또 어떤 치과를 원하십니까? 다들 비슷한 마음이실 거예요. 경험 많고 숙련된 노하우를 가진 실력파 원장님, 세심하고 따뜻한 설명과 진료, 쾌적하고 편안한 치료, 누구나 가고 싶은 치과 저희가 대신 찾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DS 덴탈 클래스의 진행을 맡은 정수아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치과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태전플란트 치과인데요. 얼마나 실력이 좋으신지 또 얼마나 치료가 만족스러운지 지역민은 물론이고 서울 분당에서 찾는 환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잠시 뒤 태전플란트의 원장님들 모시고 치료에 대한 이야기, 진료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전플란트 치과의 정희원 대표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서울 분당까지 입소문이 아주 자자하다고 들었는데요. 간단히 치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법이 아닌 원칙, 임플란트 원칙주의를 고수하는 치과, 치과의사를 가르치는 치과의사 태전플란트 치과 대표 원장 정희원입니다. 저희 태전플란트 치과는 체계적인 진료, 경험 많은 의료진들이 환자분들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환자 중심 치과입니다. 제가 환자들이 멀리서도 찾아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병원을 조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태전플란트 치과에만 있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을 했는데요. 어떤 부분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혹시 저희 병원에 있는 그 핵 인싸템을 보신 건가요? 맞습니다. 문구가 아주 강렬하더라고요. 마이쮸를 먹지 말자, 담배는 임플란트의 적이라는 문구도 참 재미있는데 이게 네온 사인으로 걸려서 제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강렬하고 더 신기하더라고요. 인테리어에 이렇게 네온 사인을 넣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저희 병원의 단골 손님인 소아 환자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른들을 위한 메시지를 담은 네온 사인을 추가했습니다. 그게 이제 담배는 임플란트의 적이었습니다. 역시 기대 이상으로 호응이 좋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내원하는 소아 환자 그리고 성인 환자의 긴장을 좀 풀어주자는 취지이셨던 것 같은데 환자를 위한 원장님의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진료 철학을 가지고 계신가요? 긴장하면 더 아프고 힘들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긴장을 풀어드리는 것을 좋은 진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태전플란트 치과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환자의 신뢰를 얻는 양심적이고 인간적인 진료입니다. 지역 주민의 평생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치아 주치의로서 최선과 진심을 다하는 진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좋다고 들었는데요. 이를 위해 대학병원급 시설을 갖추고 체계적인 진료와 경험 많은 의료진들의 협업을 통해 늘 좋은 진료를 위해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늘 환자를 위해서 고민하고 또 진료하는 경기도 광주 태전플란트의 정희원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원장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환자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을까요? 혹시 잇몸병을 알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양치질을 하다가 피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잇몸병에 해당하나요? 맞습니다. 네. 생각보다 치주질환, 치은염 및 치주염은 아주 흔한 질병입니다. 전 세계 인구 절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중증 치주염은 성인의 10% 정도에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진료비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 다음으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의 외래 급여 비용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치주염이 당뇨, 심장병, 호흡기 질환 등의 발병 위험도가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치주염은 구강 건강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이 치주 질환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이참에 치주 질환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치주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치주 질환은 크게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뉘는데요. 분홍색의 잇몸 연조직에만 국한되어 이상이 나타나면 치은염, 치은염이 더 진행되어 이를 둘러싸고 있는 치조골과 이를 연결하는 치주인대까지 염증이 생기면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치주 질환은 자각 증상이 미미해서 방치하거나 잠시 아팠다가 괜찮아져서 진료를 미루게 되고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치주 질환이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조기에 알아차릴 수 있는 증상으로는 양치를 할 때 피가 나는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피곤할 때 잇몸이 붓고 흔들리는 증상이 있다면 이 역시 치주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증은 날카로운 그런 샤프한 통증이 아니라 뻐근한 느낌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치주염은 치아 표면에 붙어 있는 세균막이 원인입니다. 세균들이 독소를 내뿜어 치주 조직을 망가뜨리고 세균을 막으려고 우리 몸에서도 물질이 분비돼 치주 조직이 파괴됩니다. 또한 플라그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몸 컨디션이 떨어지면 치주 질환이 더 잘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족력도 관계가 있습니다. 치주 질환으로 고생한 가족이 있다면 더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치주 질환이 있다면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원장님?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스케일링입니다. 그러나 치주염이라면 스케일링과 함께 잇몸 속 원인이 되는 물질을 제거하는 치은연화 소파술을 받아야 합니다. 흔히 잇몸 치료라고 치과에서 권유하는 치료입니다. 더 심하면 잇몸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자연 치아가 아니라 임플란트를 해도 치주 질환이 생길까요? 네, 그렇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에서도 치주 질환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합니다. 네. 임플란트 주위염은 자연 치아와 달리 치주 인대가 없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서 더 알아차리기 힘든데요. 그래서 염증이 깊게 잇몸으로 침투하게 되어 염증 증상이 더 악화되기 쉽고요.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발생되면 임플란트를 잡고 있는 주위 골의 손상으로 진행시켜 임플란트를 흔들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철의 수명과는 별도로 임플란트를 평생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 주위염 같은 경우에는 또 통증이 없다고 하니까 더 아찔한 느낌인데요. 이런 임플란트 주위염이나 치주염의 예방은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일단 적절한 치료를 잘 받으셔야 하고요. 네. 이후 관리도 정말 잘 해주셔야 합니다. 입솔질을 잘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네. 집에서는 음식물이나 플라그들을 제대로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으니 치실이나 치간 칫솔, 그리고 워터픽 등 보조기구를 꼭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3에서 6개월마다 치과 검진을 받으셔야 하고요.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꼭 치과에서 잇몸 상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치주 조직은 한번 파괴되면 정상으로 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의 경우에도 예방법은 동일할까요? 추가적으로 임플란트의 경우 주의사항이 더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는 다른 힘보다 횡압력이 강하지 못합니다. 완충 작용을 하는 치주인대가 없기 때문인데요. 네. 때문에 마른 오징어나 쥐포 같은 딱딱하고 질긴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임플란트를 식립한 초기에는 반드시 금연하셔야 합니다. 흡연은 상처 치유를 더디게 하고 뼈의 밀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인데요. 많은 연구에서 흡연자의 임플란트 실패율이 비흡연자의 수치보다 높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느낌이 나거나 주위 잇몸이 붓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치과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임플란트를 내 치아처럼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개인의 관리에 달렸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짚어주신 내용들 잘 실천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 태전 플란트 치과로 달려가면 되는 거죠? 오시면 가족처럼 따뜻하게 잘 돌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믿고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자연 치아를 살리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필요한 진료만을 진행하여 환자의 웃음과 건강을 지키는 태전 플란트 치과를 만들겠습니다. 평생의 치아 주치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는 치아 교정과 임플란트라는 주제로 태전 플란트 신관치과 의원의 박정현 원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전 플란트 치과 신관에서 특화된 교정 진료로 더욱 체계적이고 세심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는 교정 대표원장 박정현입니다.
주제를 듣고 조금 의아했는데 이게 임플란트와 교정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치과 치료를 할 때 임플란트와 치아 교정을 함께 고려해서 진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상실된 치아가 발생해 임플란트도 심어야 하고 부정교합이 있어 치아 교정도 필요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사실 임플란트와 치아 교정은 상반된 개념의 치료인데요. 임플란트는 인공치아를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시술인 반면 치아 교정은 치아를 움직여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는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즉, 고정과 이동이라는 상반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한다는 게 듣기만 해도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환자들의 궁금증이 많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제가 조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치과 내원 시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을 추려보니까 임플란트 치아도 교정이 되나요? 임플란트 후 치아 교정은 불가능한가요? 임플란트와 교정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세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제가 대신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임플란트 치아도 교정이 되나요? 네, 자연 치아는 주변 인대 혈관에 의해 씹는 게 느껴지고 이동이 가능하지만 임플란트는 나사의 뼈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식립된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정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입니다. 임플란트 후에는 치아 교정이 불가능한 거죠? 기존 임플란트가 사용할 수 있고 교정 치료 계획과 무관한 상황이면 교정도 하면서 원래 임플란트를 손상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교정 치료 계획에 방해되는 위치에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다면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임플란트와 교정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둘 다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네. 교정을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네. 치아의 위치를 바꾸는 교정에 있어서 임플란트는 고정된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정을 고민하신다면 임플란트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교정 상담을 먼저 받고 치료 방향과 계획을 충분히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환자를 잘 진단을 해서 치료 방향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좀 먼저 고려해 보면 좋을까요? 네, 첫 내원에서의 진단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이에 따라 세 가지 상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첫째, 임플란트가 식립된 경우. 둘째, 치아 상실 등의 이유로 치아 사이 공간이 존재하는 경우의 교정. 셋째, 교정이 끝난 후의 임플란트 진행. 실제의 케이스를 통해 세 가지 상황의 치료 과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임플란트가 이미 식립돼 있는 경우부터 살펴볼까요? 22세 남한으로 첫 내원 시 이미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있는 환자 케이스입니다. 구강 내 사진상 총생으로 인한 부정교합이 보입니다. 측모 방사선 사진에서 하악골 대비 하악 치아 관계가 양호하여 기존 임플란트의 위치 변화 없이 교정적 배열을 계획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임플란트 없이 치아 교정만 진행된 케이스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 14세 여환입니다. 네. 우측 하악 제1내구치가 상실되어 뒤에 있는 제2내구치가 앞으로 기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나이가 14세임을 감안하여 우측 하악 제1내구치 부위는 임플란트 식립 없이 기울어진 치아를 세우고 교정적 이동을 통해 공간을 닫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기울어진 치아의 교정적 직립 후 공간 폐쇄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간이 조금씩 좁아지는 것 같아 보이네요. 네. 네, 그럼 세 번째입니다. 치아 교정 후 임플란트를 한 케이스도 있겠죠?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환자 케이스입니다. 26세 여환으로 우측 상악 제1내구치, 좌측 하악 제2내구치가 심한 충치로 인해 치아 뿌리만 남은 상태로 내원하였습니다. 네. 이 경우 보철적 수봉은 불가능하고 발치가 필요합니다. 돌출입을 보이며 전방으로 경사된 상하악 전치 각도 수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발치 치아를 결정하여 교정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네. 소구치 부위에 발치할 치아를 정하고 우측 상악 제1내구치 발치 공간은 폐쇄하고 좌측 제2내구치 공간은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하였습니다. 교정 치료 후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입니다. 네. 돌출입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교정 종료 후 좌측 하악 제2대구치 부위 임플란트 식립하였습니다. 네, 교정 후에 굉장히 확 달라진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게 임플란트는 고령자들만 한다고 생각해서 교정과 임플란트를 같이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젊은 환자들도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이때 교정을 함께 고려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생각보다 더 많이 임플란트와 치아 교정을 함께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환자의 나이, 발치 교정 필요의 유무, 인접 치아의 상태, 치료 기간 등 고려할 것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과 정확한 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네. 임플란트와 교정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정과 이동이라는 다른 목표의 시술이므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치료 방향을 잘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두 가지 모두 굉장히 또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병원 선택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환자들은 충분한 노하우와 임상 경험을 가진 의료진과 최신의 장비를 통한 분석이 가능한 치과를 잘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여 보다 정밀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무엇보다 만족스러운 결과와 치료 과정의 편안함은 첫 진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는 병원, 저희 태전플란트 치과 신관의원이라고 자부합니다. 네, 이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저도 이 태전플란트 치과 신관의원에 대한 확신과 좀 믿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임플란트와 교정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박정현 원장님과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